오늘 시어머니께 한마디 했다가 집이 난리가 났는데 제가 정말 말을 잘못한 건지 궁금해서 글을 씁니다. 아직도 심장이 벌렁거려 글이 두서없을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려요. 오늘은 시어머니의 생신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시국이 이런지라 식당에 가기는 힘들 것 같아 시누이 부부와 시어머니를 초대해 저희 집에서 제가 직접 생신상을 차려드렸습니다. 우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간단하게 결혼 배경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 결혼할 때 시댁에서 받은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남편 돈으로 반반한 것도 아니었고요. 저희 친정집이 여유가 있으셔서 거의 대부분을 친정에서 해주셨습니다. 현재 남편은 저희 아버지 밑에서 사업을 배우고 있는 상태이고요. 친정 아버지가 사위 생일이라고 첫 차도 사주시는 등 저희 부모님께서는 딸인 저보다 남편을 더 챙겨주십니다. 그래서인지 남편도 저희 부모님을 본인의 부모님이라 생각하고 정말 잘 해드리려고 하고요. 네, 여기까지는 완벽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있는 쪽에서 더 하면 되는 거다. 너희 둘만 행복하면 된다. 하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니입니다. 시댁에서 지원 안 해주신 것에 대해 불만이 전혀 없었고 결혼 초까지는 별다른 트러블이 없었습니다. 홀 시어머니라 현재는 어머님 혼자 저희와 다른 도시에 살고 계신 상태이고요. 여기서 문제는 저희 가족과 시누이 가족이 다 다른 지역에 살게 돼서 그런지 시어머니가 많이 외로워하신다는 겁니다. 전에는 같은 지역이라 자주 찾아뵀었는데 남편이 아빠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서 지역을 옮기게 되어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인지 요즘 부쩍 외롭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 결혼할 땐 못해줘서 미안하다. 너네 둘이 행복하게 잘 살면 그뿐이다. 나는 고향에 내려가서 살 거니 내 생각은 하지 마라. 하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상황이 바뀌자마자 매번 볼 때마다 외롭다는 말씀을 하시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혹시 합가를 생각하시는 건가 싶어 더 불편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번에 문제가 터진 건 저희가 지역을 옮기면서 친정 부모님의 도움으로 감사하게도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국도 시국이지만 어머님께서 이사한 저희 집을 궁금해 하시기에 생신을 겸해서 집을 보여드리자 싶어 저희 집으로 초대를 한 거였었죠. 제 나름대로 음식도 이것저것 열심히 준비해서 잘 대접해드리려고 노력했고 그 때문인지 식사하는 내내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촛불도 불고 용돈도 드리면서 생신 축하도 잘 끝냈었고요. 그렇게 저녁을 먹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뜬금없이 너희 둘이 사는데 이렇게 큰 집이 필요하냐?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유 있으면 집은 클수록 좋죠. 나중에 아이가 생겨도 이사 안 가도 되고. 너무 좋아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급 정색을 하시며 나는 혼자 있는데 니들끼리만 행복하면 좋냐? 하고 버럭 하시는 겁니다. 순간 너무 어이가 없어 멍하니 있다가 남편을 쳐다봤는데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눈만 멀뚱멀뚱 뜨고 앉아있더라고요. 그때 시누이가 엄마 왜 그래? 하고 말하며 웃으면서 넘기려고 했었는데 그런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계속 외롭다는 말씀을 반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님이 혼자 계시는 게 자식들 잘못도 아닌데 왜 그 짐을 자식들한테 지게 하려고 하세요? 하고 딱 한마디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확 굳어지더니 갑자기 짐을 싸서 그냥 나가버리시는 겁니다. 시누이도 저한테 인사도 없이 휑하니 그냥 가버렸고요. 생신날 모셔놓고 굳이 그랬어야 했나 싶겠지만 사실 평소에도 시어머니가 말실수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전까지는 계란불난 만들고 싶지 않아 다 참으면서 네 어머님 하는 대답만 하고 넘겼었고요. 대신 남편한테 입이 뚫려 있으면 밥만 먹지 말고 똑바로 대답하고 처리하라고 항상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여전히 병신같이 눈만 멀뚱멀뚱 뜨고 앉아있기에 참지 못하고 제가 말을 한 거였어요.
여기서 어이가 없는 건 남편이 오히려 저한테 뭐라고 한다는 겁니다. 한 번만 더 참아주지 그랬냐. 꼭 그렇게 감정이 상하게 말을 했어야 했냐. 하면서요. 아무튼 그렇게 집에서 나가신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따로 연락하셔서 앞으로는 저를 안 보겠다고 하셨다네요. 남편은 어머님의 연락을 받고 그냥 앞에서만 대충 알았다고 하면 되지 않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되지 않냐 하면서 저한테 더 뭐라고 하는 중입니다. 사실 남편이 항상 저한테 저런 식으로 말을 했었는데 저는 그게 안 되는 성격이거든요. 아무튼 앞으로 안 보신다 하니 저야 오히려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남편이 저를 탓하기에 궁금해서 글을 써봅니다. 제가 정말 말실수를 한 건가요? 추가입니다. 밤사이에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렸네요. 다 읽어보진 못했지만 남편이 학과 눈치를 보고 있는 건 정말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머님이랑은 절대 같이 못 산다며 예전부터 혼자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시누이 부부가 어머니와 왕래를 더 많이 하고 잘 지냈었습니다. 남편은 전부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 생각은 평생 없다고 말했었고요. 자기도 자기 엄마랑 안 맞아서 절대 같이 못 산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댓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효자도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항상 챙겨드리고 전화도 드리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남편은 항상 저희 부모님과 시어머님이 생각하시는 방식부터 다르다 말하며 시어머니한테 생각을 고치라고 얘기합니다. 둘이 있을 때 그런 얘기하는 걸 많이 들었었죠. 그리고 저희 부모님과는 남편을 아들이라 부르면서 지낼 정도로 저보다 더 부모 자식 같은 사이입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보다 더 부모 자식 같은 느낌이에요. 아무튼 남편은 그 이후로 그냥 투정 부린 거라 생각해달라고 계속 말을 하는데 저는 댓글들 말씀처럼 아무리 봐도 합가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링크를 보내드릴까 하다가 우선은 엄마한테만 살짝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외모가 남편에 비해 꼴린다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처음 만났을 땐 저도 남편도 가진 게 없었고 남편은 저희 친정이 중소기업체를 운영하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사업 규모가 엄청 작았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로 호황을 맞아 사업이 커지게 된 케이스입니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 아버지가 믿고 맡길 사람이 사위밖에 없다고 생각하셔서 불러들이신 거였고요. 물론 저도 같이 일을 배우고 있지만 남편의 영역이 더 넓고 책임감 있게 일도 잘합니다. 그래도 만약을 대비해서 많은 분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재산 관리는 부모님과 상의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는 어머님의 뜻대로 왕래를 하지 않을 생각이지만 앞으로의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일단은 남편이 하는 걸 지켜볼 예정입니다. 댓글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남편이 아버지 밑에서 일 배우면 아버지 은퇴하시고 꼴값을 떨 것 같은데 재산 관리 잘하세요. 지금은 발톱을 숨기고 잘하는 척해도 곧 본색을 드러낼 것 같습니다. 실수도 잦으면 실수가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하신 건 말실수가 아니고 그냥 본심이 튀어나온 겁니다. 듣고 넘기라는 남편은 동조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아니 쓰니 전생에 무슨 큰 잘못했어요. 진짜 멍청한 것 같아요. 애초에 남편이 친정에 잘하는 건 당연한 거죠. 진짜 뱀 같은 놈인 것 같습니다. 쓰니 성격을 보니 어영부영 살다가 합가당하고 친정아빠 회사는 그대로 남편이 꿀꺽해서 갑질 당하시겠어요. 지금 말실수를 논할 때가 아닙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세 번째. 주변에서 이런 경우 종종 봤었는데 친정아버지 배신 때리고 사업체 거래처 다 끌고 나가 경쟁 회사 차려서 말아먹게 하던가 내부 돈을 횡령하더라고요. 그도 아니면 친정아버지 돌아가시고 돌변해서 바람 피우고 이혼하고. 님 제발 정신 좀 차려요. 곱게 자라서 그런가 머리가 꽃받치네요. 네 번째. 추각을 뭔가요?
님 진짜 멍청한 것 같네요.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남자가 그 조건인데 처갓집에 잘해야 떨어지는 게 많으니 맞춰주는 거지. 진짜 지 엄마보다 처갓집이 좋아서 그러겠나요? 지 엄마한테 같이 못 산다고 하는 건 너 들으라고 약치는 겁니다. 아들이 진심으로 즐겁하는데 엄마가 저딴 소리를 하겠어요. 5번째. 님 남편 정말 영악함 그 자체네요. 잘 되는 사업을 왜 남편한테 주나요? 사업 망하면 이혼하고 처가 손절하면 그만이고 사업이 흥해서 회사를 먹으면 그때부터 애인 만들고 재산 빼돌리면 끝인데 그런 사람들이 한둘인 줄 알아요. 님이 회계사급으로 경영과 자금 관리를 악착같이 공부해서 회사는 님이 꼭 받으세요. 나중에 피눈물 흘리기 전에. 6번째. 추각을 보니 쓰니가 정말 순진한 것 같아요. 남자들 결혼하면 효자가 됩니다. 문제는 대부분이 주둥이 효자들이라는 거죠. 결혼 전에는 본인이 효도할 거 아니니까 따로 살았던 거고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니 님한테 다 참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결혼하면 혼자 남겨진 엄마가 보여서 더 안타까울 겁니다. 애까지 있었으면 애를 통해서도 효도하려고 얼마나 그러는데요. 두고 보세요. 7번째. 남편이 진짜 몰랐을까요? 덜컥 친정 회사까지 들어갈 정도인데 이미 친정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어엿한 기업체의 사장이 될 황금 플랜을 머릿속에 입력하고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납작 엎드려야 하니 친정 부모님께 잘하는 거고요. 시모 말하는 것만 봐도 다 알겠는데 글쓰님이 참 순진하신가 봐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